네, 반갑습니다. 푸드플랜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건데, 조금 간략하게 푸드플랜의, 이렇게 개요 말씀드리고, 지역의 현황,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산 지역의 현황인데 좀 옛날 자료고요. 대략 계산에는 5천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3만 8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 한 11,000여 명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이 비율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우리 괴산군은 농업군이라는 얘기가 여기 이제 이런 인구 구성부터 직업의 현황이 그런 거고요. 괴산의 특징은 친환경 농업을 일찌감치 좀 시작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가 약 400여 농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엑스포트 진행하고 면적도 넓고 한살림 생산자가 많고 아이쿱 자연드립 파크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유기농업군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많은 활동을 해 들어온 군입니다. 이게 이제 괴산의 현실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괴산은 계속 논밭이 줄고 인구도 줄고 이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소농, 대략 농업을 해서 생활하는 분들의 규모가 특히나 중소가정농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고령농들은 아주 소규모 영세농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해서 중소농이 많이 줄고 있다라는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의 먹거리 복지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괴산의 먹거리 체계를 좀 바꾸자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게 괴산군 푸드플랜이고요. 대략 6가지 방향에서 푸드플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분야에서 지금은 경쟁력 중심의 대농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갔는데 이것들 보완하기 위한 중소가정농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마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원 정책들, 출하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준비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인지라 유기농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그리고 이런 분들 중소가정농들 친환경 농업인들이 출하처를 만들 수 있도록 약정 생산 체계, 계약 재배 같은 것들을 기획 생산하는 방식으로 로컬 직매장, 학교 공공급식 이런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식재료의 공급 등을 할 수 있는 기획 생산관리 체계를 만들고 출하자, 생산자들을 조직하는 것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한 연중, 소량 다품목 이런 생산들을 어떻게 들어갈 것지 품목을 다양하고 지역의 로컬푸드 인증제를 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은 그래서 저러한 생산 분야에서는 저희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이름이 좀 바뀌는데요. 여기서 기획생산부터 생산자 조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가공 쪽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그리고 농산물 가공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가의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좀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물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약 한 4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공품들이 지역의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또는 농산물 꾸러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고요. 유통은 아주 좀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한살림 매장 옆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었습니다. 좀 한번 찾아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 물품도 많이 부족하고 매장도 좀 좁은데 곧
군의 지원을 받아서 매장을 조금 더 확장할 거고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 들어가는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정도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매장을 확대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가 뭐 반찬 코너도 하고 그리고 그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입점을 계속 생산자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유통, 뭐 계산장터라고 계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 제산 물건들을 계속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고, 서울의 그 광진구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광진구는 그 민간 영역에서 그런 돌봄이나 그 육아 그리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들의 그 도시 그 마을 만들기 사업들 등등을 열심히 해온 아주 좀 선진적인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해온 곳인데요.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물품 공급이나 그쪽 광진 뭐 행복중심 생협 이쪽과 좀 그 민간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좀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걸 계기로 그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고 서울의 어린이집 공공급식을 좀 추진했는데,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면서 사업이 좀 정체되어 있고요. 내년 지자체 선거 이후에나 좀 그 문제는 더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 복지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 현재 취약계층 어르신들 특히나 괴산 지역에는 굉장히 많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서 밥을 해 드시는 것도 쉽지 않고요. 밥을 해 드시는 문제도 이 영양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다양성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들을 좀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 노인들이나 그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를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벌려 볼까 하는데, 뭐 꾸러미로 그 농식품 바우처라고 농식품부에서는 이제 취약계층에게 가장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는 채소, 과일, 계란, 뭐 우유 이런 것들을 육류, 잡곡류들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들을 만들었고요. 그거를 괴산이 이제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괴산 지역에 한 1,500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달 1인 가구는 4만 원에서 뭐 많은 가구들은 한 뭐 10여만 원 이상씩 매달 물품을 괴산 지역 물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협과 함께 하고 있어서 농협은 관해 물건들을 좀 공급하는 시기고, 저희는 그 지역산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데, 좀 농협이 많이 앞서 나가는 그쪽이 접근성이 좋아서 저희는 이제 매장보다는 사실은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가정 배달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요양보호사님들이 그걸 대신 농협 가서 장을 봐주는 식으로 해서 관해 농산물을 갖다 드리는데 좀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역산 농산물로 신선하거나 또 지역에 상생하는 것으로 만들지는 간단치 않은데요. 저희가 뭐 이 접근 이런성 있는 복지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그 식생활이나 기호에 맞는 물품을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는데, 저희가 채소나 과일을 뭐 이런 걸 공급하면서 노인들한테 많이 좀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걸 뭐 다듬어서 요리를 해 먹기가, 뭐 이제 겨울철에는 우리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만지냐. 난 찬물 만지기 싫다. 심지어 과일도 씻어 먹기 싫으니까 바나나나 두고 말아라. 뭐 이러셔요. 혼자 앉아서 식사하시는 게 아주 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그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러한 채소 과일을 공급하라고 했지만 실상은 좀 다르고요. 노인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걸 요구해서 실은 반찬이든 또는 도시락이든 이런 거 좀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저런 마을 뭐 공동부엌이나 뭐 이런 반찬 공급 사업까지 좀 연결해서 발전돼야 되지 않을까. 결국 시골 마을은 좀 거대한 요양병원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들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그분들에게
그 식생활이라도 좀 보장될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거의 좀 잘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반찬 공급 사업이니 뭐 이런 채소 공급 사업들을 하지만 이게 뭐랄까 정리가 안 되고 막 각자도 이게 어지럽게 얽혀 있어서 이걸 좀 정리하고 노인들의 형편에 맞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괴산에도 그 바른 먹거리와 관련된 식생활 네트워크가 있는 걸로 아는데 활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런 활동들을 좀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그래서 아이들이든 뭐 또 어르신들이든 먹거리에 대한 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너무 육류 그리고 그 고열량의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 너무 많이 들고 계시는데 지역의 그 신선 채소나 신선한 그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접근들에 대해서 좀 식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나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친환경과 채식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접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소비에 관해서 그 지역의 그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 같이 이렇게 그 소비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너무 많아서 학교도 그렇고요. 학교는 뭐 그런 얘기하죠. 짬밥의 잔반의 양에 따라서 이게 뭐 영양교사를 평가하는 이런 게 있어서 음식에 설탕을 섞지 않으면 뭐 잔반이 너무 늘어나고 설탕을 좀 섞어야 잔반이 줄어드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튀김들, 고기류들이 들어가야 잔반이 줄고 나물류가 들어가면 뭐 다 그대로 잔반으로 가버리는 이런 문제를 좀 뭐 식생활 교육과 연관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잔반이 폐기물이 되는데 이것들을 재활용 뭐 퇴비를 만들거나 아니면 식재료는 지금 지역에서 다시 좀 가공 원료든 아니면 푸드뱅크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러한 자원을 수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6개 분야의 일들을 그 행정이 그 공무원들이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육성해서 이런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뭐 공동체 회사든 비영리 주민조직들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이런 일들을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괴산군 푸드플랜의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뭐 협치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고 교육과 홍보들을 계속 해드려 나가는 게 괴산 푸드플랜의 방향입니다. 제가 몇 시부터 시작했죠? 3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35분이요? 그러면 5분이죠. 지금 그 대전산업단지에 이런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외관 다 거의 다 만들어졌고요. 한 230평 정도고요. 여기서 학교 급식이나 그리고 이제 로컬 매장 직원 그리고 그 뿌러미들 여러 가지 농산물 뿌러미들을 공급하기 위한 그 센터가 되겠고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학교급식 주민운동본부가 만들어져서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은 괴산군이 학생이 2,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이런 급식센터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반대들이 있었고 결국은 그 푸드플랜이 추진되는 그 2018년부터 이것을 준비해서 지금 이제 21년에 와서야 이것들이 좀 가시화되는 단계에 있고요. 가장 어려운 게 공공급식의 기본은 학교급식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급식의 확대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급식에는 이미 그 공급업체, 영양교사 선생님들 또
또 행정의 여러 분들, 교육청이든 군청이든 이분들의 여러 가지 관행이 굳어져 버렸고 이 이해관계가 아주 좀 얽혀 있어서 이 변화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학교의 변화가 많이 필요한데 학교의 식자재 공급이 지금 경쟁 입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쟁 입찰이라고 하면 그 도매 시장에서 싼 물건을 띄어다가 공급하는 전문 공급업체들이 좀 유리하고요. 근데 그분들의 가격을 사실은 전국의 도매 시장의 최저가들을 지역산 농산물들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쟁 입찰 체계를 지역 농산물을 학교에서 쓰기 위한 방식의 도입에 일선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하는 게 그분들의 기본 업무라고 생각하셔서 지역산 물건을 공급하는 데 대해서 좀 굉장히 주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농민들이 지역의 학교 급식의 식자재를 공급하려면 계약 생산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학교가 좀 표준 식단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영양교 선생님들이 표준 식단을 만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어요. 고유 업무에 대한 치심이라는 것까지 있어서 저쪽 경상도 남해에서는 영양교 선생님들이 그걸 좀 앞장서서 표준 식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앞장서서 요구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군청에서 만들기를 요구해서 그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 괴산군의 현실에서는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는 괴산증평교육청이라 해서 괴산의 아이들은 2,000명이지만 증평은 4,000명이고 지금 괴산에 공급하고 있는 식자재 공급 업체의 5군데 중에 4군데는 증평업체예요. 그러니까 증평업체가 좋은 증평의 코스를 제공받으면서 끼워넣기로 괴산 코스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선 행정을 담당하신 교육청 분들도 그렇고 영양교사들도 그렇고 이걸 좀 분리하기가, 괴산을 따로 이러한 새로운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좀 이러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까가 지금 참 숙제고요. 여기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농산물 유통센터, 우리 군민가마솥 옆에 있는 유통센터 한살림 매장 옆에다가 매장을 냈어요. 그래서 6개 조직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먹거리연대와 계산한살림, 유기농업인연합회, 가공협동조합, 문전성시, 고프락 마켓, 이런 분들이, 민간들이 힘을 합쳐서 매장을 열었고요. 군에서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상하수시설 같은 지원을 했지만, 실은 저 집기나 이런 것들은 다 민간이 마련한 것이고요. 이제 저렇게 마련하니까 군에서 확장 공사를 좀 해주겠다라고 이제 들어온 거였고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갖다 놓는 그러한 매장을 이제 시작했고요. 하여간 저희가 지역의 기획 생산이라고, 지역에서 잘 나지 않는 농산물들을 찾고 또는 그 농사들을 그분들에게 농사 짓게 만들기 위해서는 출하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학교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런 매장이라도 있어야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농산물을 갖다가 출하할 수 있는 지역 내 어떤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미약하지만 저기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좀 학교 급식이 풀렸으면 좋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러한 임산부 친환경 먹거리 공급이나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과일 간식, 그리고 이제 농식품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동불편한 노인들한테 지역산 먹거리를 이렇게 갖다 드리는 사업인데, 노인들은 이제 좋아하시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 홍보도 잘 안 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식자재를 갖다 줘서는 노인들한테 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서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